횡령범이 여길 왜 와? 방금 하신 말 증거 있으세요? 25년 만에 동창회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화려한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구석을 가리켰어요. 횡령범이 여길 왜 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다가가 초라한 옷의 여자에게 쏟아버렸어요. 3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의 젊은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 증거 있으세요?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김수진은 대형마트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58의 나이, 2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0여 년 전 회사 공금 5억. 횡령범이라는 낙인. 그게 전부였어요. 퇴근 후 며느리 서은채가 찾아왔습니다. 30의 나이 대형 로펌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동창회 가세요. 당당하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트 사장이었어요. 변호사님, 익명 전화가 왔어요. 김수진 씨가 횡령범이라고, 그런 사람 쓰지 말라고. 은채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은채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그 5억 사건. 제가 알아봐도 될까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그만해.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면 난 다시는 못 살아. 며느리 직장에 소문 퍼질 뻔했던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참는 게 착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가해자한테 제일 편한 선택이에요. 은채의 말에 수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은채야, 엄마 일 건드리지 마. 우리 회사가 그쪽 부동산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어. 이거 커지면 나도 위험해. 그럼 어머니는요? 또 혼자 욕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빠는 편한 쪽을 선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회사 공금 5억. 20여 년 전. 한빛제약.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자신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움직였어요. 법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빛제약. 20여 년 전 회사 공금 5억 횡령 사건. 기사는 많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용의자 김수진 기소유예. 사건 종결. 하지만 은채는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언제 그 돈이 움직였는가. 은채는 로펌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20여 년 전 부동산 거래 기록 좀 찾아줄 수 있어? 선배, 그거 개인정보인데요. 공개된 등기부만. 최명숙 명의로. 이틀 후 자료가 도착했어요. 은채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두 개의 창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왼쪽 한빛제약 횡령 사건 발생 시점. 오른쪽 최명숙 명의 강남 상업용 건물 매입 시점. 은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두 날짜 사이 단 석 달. 그것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폭락하던 시기. 그때 현금으로 강남 건물을 샀다? 은채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시 건물 가격, 현재 시세. 차이가 수십억이었어요.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에요. 은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거 알아보고 있어? 응. 은채야, 그만해. 엄마도 원하지 않잖아. 은채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계산대에 서신 이유 알아? 아무도 안 믿어줘서야. 횡령범이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도 못 가신 거라고. 그래도 나는 믿어. 어머니는 안 하셨어. 지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은채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번엔 한빛제약 직원 명부였어요. 경리부 직원 명단.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 내려가는데 세 개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최명숙, 오선미. 은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세 명이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채는 검색창에 오선미라는 이름을 입력했어요. 몇 번의 클릭 끝에 한 블로그가 떠올랐습니다. 선민의 식자재 도매 마이너스 충남 지방 소도시. 블로그 사진 속에 중년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후반쯤. 은채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뭔가를 봤다면? 혹시 진실을 알고 있다면? 은채는 핸드폰 달력에 표시를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헛걸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군가 20여 년 전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채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은채야, 나 마트에서 잘렸어.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대. 횡령범 고용신고가 들어왔다고. 은채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만해.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전화가 끊어졌어요. 누군가 은채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다시 공격한 거예요. 이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시간 후 지방 소도시. 선민의 식자재 도매 앞에 은채가 섰어요. 문을 열자 중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선미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서은채입니다. 한빛제약에서 일하셨죠? 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보냈어요? 김수진 씨 며느리입니다. 선미는 한참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일은 오래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머니, 그날 밤에 뭘 보셨죠? 최명숙이 김수진 씨 도장 쓰는 걸요. 선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 분 다 같은 부서였어요. 아주머니만 증언하면 됩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도 공범이에요. 그날 밤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던 것과 한 것은 달라요. 은채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김수진 씨는 일자리도 잃으셨어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여기 오는 걸 알고 누군가 전화한 겁니다.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람들 무서워요. 20여 년 동안 제 일터마다 찾아왔어요. 이번에 또 입 닫으시면 아주머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창고로 오세요. 선미는 창고 안쪽 금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그날 밤 명숙이가 뭘 하는지 봤어요. 도장을 어떻게 썼는지도요.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이게 그때 제가 몰래 챙긴 거예요. 도장 위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나온 증거였어요. 이거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내야죠. 그날 저녁 은채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수진과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증거 찾았어요. 오선미 아주머니가 목격했대요. 명숙이 어머니 도장 위조하는 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미가? 네. 20여 년 동안 보관했던 서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여 년 전에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 놀림 안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횡령범 아들이래. 운동장에서 맞고 왔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말 들을까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그런 일 당했다는 거, 그 말 들을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지훈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채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아파트.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숙아, 큰일 났어. 오선미가 그 변호사한테 뭔가 줬대. 명숙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딸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오선미가 입 열었어. 증거도 넘긴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진짜 엄마가 했어? 명숙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돈 없었으면 너 지금 이 인생 없어.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증거만 없으면 끝이야. 선민의 창고에 있을 거야. 없애야 해. 엄마, 그게 무슨. 내가 해. 엄마는 나이가 있잖아.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선미에게 전화했어요. 아주머니, 증거 제가 내일 가져갈게요.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은채야, 미안했어. 나도 도울게. 은채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은채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선미에게 전화했어요. 아주머니, 증거 창고에 그대로 두세요. 제가 내일 가져갈게요. 하지만 은채는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고 사무실 안에 CCTV 설치 부탁드려요. 오늘 밤 안에요. 은채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올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 2시, 검은 옷을 입은 서연이 창고 뒷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시킨 일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복제 열쇠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또 다른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금고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어요. 금고 손잡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금속 소리가 조용한 창고에 울렸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오래된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외장하드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꺼내 파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찢는 소리가 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었어요. 서연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창고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플래시라이트가 얼굴을 비췄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3명의 경찰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방 내려놓으세요. 서연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외장하드가 굴러갔어요. 최서연 씨 맞습니까? 증거인멸, 절도 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엄마가 시켜서.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은채가 나타났습니다. 잘 찍혔죠? 은채가 경찰에게 물었어요. 네, CCTV에 다 담겼습니다. 은채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하신 말 녹음됐어요. 엄마가 시켰다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숙이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명숙 씨입니까?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따님이 어젯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진술 들어보시겠습니까? 형사가 핸드폰을 켰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켜서. 명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서연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없애라고 했어요. 최명숙 씨가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까? 네. 오선미가 증거를 넘겼다고. 창고에 있을 테니 없애라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진짜 그랬는지. 근데 엄마가 말했어요. 그 돈 없었으면 나도 이 인생 없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 명숙이 앉아 있었어요. 제 딸이 뭐라고 했든 저는 시킨 적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따님 진술입니다. 녹음도 있고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복원된 회계 장부입니다. 횡령 시점과 부동산 매입 시점이 석 달 차이네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오선미 씨 증언 녹음. 도장 위조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명숙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최서연에게는 자수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방청석에서 어머니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은채와 지훈이 양옆에 있었어요. 김수진 씨, 2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억울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말 안 해도 되니까 편해요. 며느리분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은채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제 편이 돼줬어요. 평생 처음으로요. 은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20여 년 만에 수진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마트 계산대에 서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판결문을 보고 직접 연락한 사람이었어요. 김수진 씨, 억울하셨겠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실래요? 수진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또 소문이 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뉴스 다 봤어요. 이제 아무도 뭐라 안 할 겁니다. 그 말이 수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수진은 빵을 포장하며 손님들에게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힐끗 쳐다봐도 당당했습니다. 어머, 뉴스에 나온 그분 아니세요? 손님 하나가 물었을 때도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응원합니다. 수진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채와 지훈이 베이커리로 수진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충남 가시기로 하셨죠? 응. 선미 보러 가야지.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2시간 후 선미네 식자재 도매 앞에 도착했어요. 선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미야, 수진아. 선미가 먼저 다가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20여 년 동안 말 못해서, 너 혼자 그렇게 살게 해서. 수진도 선미를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됐어. 내가 용기 낸 거로 충분해. 두 노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쌓였던 미안함과 억울함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은채와 지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선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상 가득 차려졌어요. 많이 먹어. 너 옛날보다 더 마른 것 같아. 너도 마찬가지야. 고생했구나.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 점심시간에 함께 웃던 일들, 퇴근 후 떡볶이 먹던 기억들, 명숙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과거였으니까요. 선미야, 자주 만나자. 서울 올라오면 우리 집에 와. 그래. 이제 무서울 것도 없으니까. 자주 갈게. 선미가 웃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훈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기분 어때? 좋아. 오랜만에 편해. 진짜로.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평온했어요. 은채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창회에서 사과 연락 많이 왔다면서요? 응. 몇 명이 전화했어. 미안하다고. 그때 몰랐다고. 만나실 거예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게. 굳이 안 만나도 되니까. 이제 수진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용서할지. 일주일 후 공원이었습니다. 수진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은채와 지훈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가실래요? 제주도나 어디든. 은채가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평생 일만 했잖아. 바다도 보고 싶고. 지훈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만 보고 살아. 힘든 거 다 끝났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20여 년이었습니다.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개 숙이며 살았던 세월.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손가락질 받으며 견뎌낸 날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수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수진의 어깨는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여지지 않았어요. 옆에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며느리가 각성하여 돌아온 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